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광주시의 정일성 기념공원 조성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역대 보수 정권에서도 정일성을 한중 우호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수의 양식장들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60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위축과 물고기 집단 폐사까지 겹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하지만 시멘트 가격 추가 인상 등 상승 요인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전통의 명문 구단 수원 삼성을 상대로 넉 점차 대승을 거두며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승격 첫해 어느덧 리그 3위까지 오르며 돌풍을 넘어 태풍급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정일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강력하게 반대하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정권 차원의 파상 공세를 받게 된 형국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정일성 공원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관련된 모든 부처가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순천에서 열린 호남 학도 호국병 추모 행사에 참석해 발언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재차 장관직을 걸고 사업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업에 국민들의 예산 쓴다는 것은 단 1원도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세가 강화되자 광주시는 역대 대부분의 정부가 정일성을 한중 우호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88올림픽에 정일성 부인을 초청했고 김영삼 정부도 정일성 작품 발표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에 정일성의 음악이 나오는 퍼레이드를 참관했다며 역대 보수 정부의 긍정적 평가를 부각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재차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 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일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 공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훈부는 사업 저지를 위한 법률 검토와 헌법 소원 검토에 나섰으며 감사원의 감사까지 예상되는 상황. 대통령까지 나선 정권 차원의 공세에 맞서 광주시가 사업을 끝까지 강행할지 아니면 타협점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정일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지역 안팎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평도 전사자인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호복 씨는 평생을 북한과 공산당에 헌신하고 선동했던 사람을 기념하는 것은 광주 정신을 모독하고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는 4.19 혁명 공법 3단체와 함께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공산주의자 정일성 역사공원 건립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역사공원이 정일성 찬양 미화 작업이라는 말은 국민과 광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철진한 색깔론과 이념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여수의 양식장에서 160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높은 수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부진에 물고기 집단 폐사까지 겹치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한 양식장. 떼죽음을 당한 우럭 수천 마리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양식장 곳곳에는 죽은 물고기를 담은 포대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물고기가 날마다 폐사에 기름을 내뿜고 악취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산소 공급기와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안간힘을 써봤지만 물고기 폐사를 막는 데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멸입니다. 전멸. 몇만 마리? 우럭 전멸이에요. 이 폐사한 이것 때문에 산소도 없어져 버리고 막 이게 가스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아예 안 먹는다고. 지난 22일부터 여수 남해안 일대에 고수온 경보가 이어지면서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여수에서 폐사를 신고한 양식장은 96곳, 물고기는 160만 마리로 피해 금액만 27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여수시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 전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어 현재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피해 추세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 부진에 물고기 집단 폐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지 닷새째입니다. 아직까진 큰 소비 감소는 없다지만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전남 지역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인데요. 지역 의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무려 60%를 차지하는 전라남도. 지난해 전남에서만 생산된 수산물은 186만 톤으로 생산액은 3조 9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자 전남 수산인들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호남 지역 의원들은 국회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재갑 의원은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삭발과 단식 투쟁에 이어 피해 지역과 어민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리 이 피해 어업인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을 즉시 상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발의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한 4개 법안에는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특별법과 방사능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과 수산물 원산지의 국가와 지역을 모두 표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상정하려고 노력해야 할 텐데 해양 투기로 인해서 피해보는 업에 대한 보상과 배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고 그래요. 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번 주말부터는 목포를 비롯한 호남 지역을 찾아 수산물 소비 진작 캠페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삼거리를 달리던 1톤 화물차와 국내버스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고흥군 고흥읍 호영리의 한 삼거리에서 1톤 화물차와 국내버스가 정면으로 부딪혀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졌고 버스 승객 13명 중 8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이런 상황에 시멘트 가격 추가 인상 등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3천만 원 안팎에 달했던 광주 쌍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또 다른 단지 역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훌쩍 넘긴 금액으로 분양했습니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3제곱미터당 평균 1,640만 원이었던 광주 지역 분양가는 올해 2,315만 원으로 41%나 상승했습니다. 2천만 원대 분양가가 예산일이 됐는데도 상승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하고 자재비와 인건비도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형 시멘트사 7곳 모두 13에서 14%가량 가격을 올렸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고분양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말을 아끼면서도 반영 시점의 차이는 있을 뿐 인상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첨단 3지구와 선운 2지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다른 단지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이 대거 몰려있는 만큼 일부 단지의 분양가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예정돼 있는 분양 현장들이 대단지가 많기 때문에 공급 일정들이 만약에 좀 어느 정도 겹친다면은 일시적으로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서 수요가 분산될 수도 있는 또 그런 위험성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치솟은 광주 지역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전통의 명문 구단 수원 삼성을 상대로 넉 점차 대승을 거두며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격 첫 해 어느덧 리그 3위까지 오르며 돌풍을 넘어 태풍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광주FC의 질주에 축구 팬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치지 않는 압박과 유기적인 연계, 번뜩이는 움직임과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결정력. 모든 것이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광주FC는 26일 홈에서 펼쳐진 수원 삼성과의 K리그 1 28라운드 경기에서 에이스 엄지성의 멀티골 활약 등을 바탕으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뚜렷한 수원이었지만 광주의 화력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날 승리로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게 된 광주는 승점 42점을 기록하며 울산과 포항에 이어 리그 3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난 2020 시즌 기록했던 팀 역대 최고 순위 6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수들 역시 현재 순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올 시즌 처음 들어가기 전에 목표했던 순위를 지금 계속 만들어 가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저희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또 순위까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믿고 있고. 기대 이상의 선전이 이어지며 사상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챔피언스 리그에는 FA컵 우승팀을 포함해 K리그에서 최대 4팀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순위가 모두가 아니고요. 저희 선수들하고 이야기했던 승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골을 많이 넣으려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리그 승격과 함께 역대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광주FC가 올 시즌 국내 프로축구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지 관심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에 대해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산자부가 지적한 많은 부분은 횡령이나 부당집행이 아니라 대학 설립 초기 업무 시스템과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항들을 규정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총장 해임을 건의한 조치 역시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내년 총선 전까지 광주 책임당원 2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은 오늘 취임 한 달 만에 10,000명 책임당원 목표를 달성했다며 젊은 세대 지지층 확보를 통해 광주의 대한정당, 민주당의 견제 세력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의 책임당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 1,000명도 안 되는 수준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최근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광주 고흥 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고흥 나로도 우주산업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 고흥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시작이 전남이고 그 완성도 전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수회에 참석해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한국의 희망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의 희망 공동대표를 맡은 양향자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거대 양당의 독과점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한국의 희망은 대한민국을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건너가게 하겠다며 당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성범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이 호송 과정 중 독극물을 마셔 숨져 경찰이 감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1일 밤 9시쯤 경북 영주시에서 체포된 40대 A씨가 전남경찰청으로 호송되던 중 제초제가 섞인 물을 마시고 쓰러져 6일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유치 기간 중 필요한 물건을 챙기는 과정에서 제초제를 탄 물병을 따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의 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해종합건설과 에드가 진도는 오늘 전남도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순천에서 이번 주에 개막하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집중 홍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비엔날레 캐릭터를 활용한 탈 인형과 홍보 배너,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시와 진도군 등 전라남도